안녕하십니까, 이기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오후는 많이 덥네요, 먼저보다. 아마 초여름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저것도 많이 졌어요. 이제 벚꽃도 많이 지고, 뭐 뒤에 자산홍 뭐 이런 것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은 이제 이대로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제 칠원절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제가 한번 창으로 한번 읽어 볼까요? 우헐 창제 초색 다니 송군 남포 동비가르 대동 강수 하시 진고 누 별루 연년 첨록 파르. 대충 이렇게 읽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한시를 읽으면서 약간의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측성과 평성에 대한 이 높낮이를 맞춰가면서 읽어줘야 올해도 기억이 되고, 또 성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과거의 성조와 지금 성조는 틀리지만 또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그 중국어를 공부할 때도 아마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또 답장이 와.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낭송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낭송법으로 낭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 현대적인 방법으로들 뭐 유럽이나 미국 아니면 한국 시들, 현대 시들 낭송하는 방식들로 요즘들은 많이 낭송하고, 옛날 그 전통 창법으로 한시를 낭송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보다 보면은 뭐 대만 사람들이, 물론 중국어인데 좀 틀려요, 보니까. 아마 그거는 대만 전통 그 방언을 이용해서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읽는 창법대로 읽는 건데 어떤 자기들의 그 방언으로 읽는 것 같더라고요. 뭐 대만 같은 경우도 그 어떤 사람은 링크드인에서 이렇게 대만 사람하고 인맥을 맺고 나니까 그 자기 쓰는 언어에다가 차이니즈 쓰고 뒤에다가 타이와니즈라고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마 타이와니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그 조상들이 아마 그 명나라가 예전에 그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그 포모사라는 그 섬 대만을 샀잖아요. 그때부터 이주한 사람들, 주로 그때 복건성이나 이쪽 남부 출신들이 이주해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살았죠. 통상 객가인이라고 그러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언어를 유지시켰던 게 아마 그 타이와니즈라고 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민족 언어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명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물론 청나라와 전쟁할 때 이 한반도에는 이제 북서부 지역에 그 섬들을 근거로 해서 모문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게릴라전을 벌였죠. 그리고 대만을 또 주 무대로 해서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또 청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상당히 전쟁을 많이 했죠. 근데 나중에 몇 대 후인가 정성공은 청나라에 나중에 그쪽 그 집안 왕조는 항복을 하죠.
항복하면서 나중에 상당히 그 청나라로부터 벼슬도 얻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청나라는 자기들 정통으로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중화인민공화국. 그런데 70년, 80년 이후에는 청나라를 80년 이후에 이제 정통으로 삼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악비를 악비가 옛날에 송나라 때 후금, 그때 금나라, 후금이 아니라 금나라와 아주 애국적으로 전쟁을 많이 했던 그런 장군이죠. 송나라의 장군. 그러다 보니까 악비 장군을 중국 최고의 영웅 내지는 충신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추앙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악비를 상당히 이렇게 격하를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전에는 송나라 자체는 자기네 한민족의 나라고 한족의 나라고, 금나라는 한민족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악비를 추앙을 했는데, 그 후에 그러니까 청나라를 자기네 정통으로 편입을 시키려다 보니까 금나라를 정통으로 편입시켜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악비 장군이 그냥 내전할 때 남국에서 큰 공을 세웠던 충신 정도로 격화시킨 것 같아요. 근데 참 역사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자기네 어떤 정책, 프로파간다에 맞으면은 막 편입도 시키고 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또 중국인들의 추추필법이라는 게 그거죠. 중국 역사에 중국의 불리한 역사는 다 빼버리고 유리한 거는 끄집어 들여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크게 만들어 주고, 그런 식의 어떤 기록을 많이 하죠. 그런 중국 역사책들을 우리나라는 기록이 제대로 없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냥 그거를 우리 역사로 그대로 그냥 중국에 적혀 있는 부분 조각조각 되어 있는 퍼즐을 갖다가 우리 역사로 편입시켜가지고 그대로 믿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영웅들 같은 경우도 없어지고, 전설이나 중국의 어떤 잡문, 잡소들이라 그러죠. 역사서는 아니고. 그런데 남아있던 인물들을 우리 사서에선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안시성 성주의 이름이 양만춘이라는 것도 옛날에 어떤 중국의 정통 사서가 아닌 어떤 잡문에 있었다는 이유로 해서 안시성주의 이름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또 그때 연수영이라는 연개소문의 여동생이 굉장히 큰 역할을 대당전쟁 때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우리 역사는 전설이다라고만 얘기해서 채용하지 않고 있죠. 근데 중국에서 결국은 90년대 이후에 연수영에 대한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초기에 서길수 박사인가 우리나라 발해사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던 분이 거기 가서 그때 그 비문을 보고 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상당 부분을 우리 역사에 옮겨놨는데 받아들여지질 않고 있고, 지금은 또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역사에 접근을 못하게 하죠. 연수영에 관련된 비문이나 이런 거.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정지상에 제가 송인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절구는 끝에 기승전결할 때 전결을 2번을 더 읽어주면서 전체적인 길이를 맞춰준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헐, 이건 측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개니, 그러니까 우는 거기서는 비가 오다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명사 동사를 쓰인 거죠. 주어 SV, 동사로 보면 되죠. 게다 비개니 장제,
그건 형용사 긴 제방. 그러니까 뚝이라는 명사, 형용사 명사. 초색다. 그러니까 초색이라고 하나의 색이라는 거를 그 형용사가 수식해주고 다라는 게 많다라는 그 형용사가 되면서 서술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송군. 거기서 군은 그대 또는 님이라고 해석들을 많이 하죠. 아마 그 대동강에서 남포항을 얘기하는 거죠. 남포항에서 어떤 남자들을 떠내보내는 그 여성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난군이라는 의미도 될 거고요. 그걸 목적으로 해서 송군, 난군을 배웅하는 남포, 남포에는 동비가, 동이라는 게 마음을 흔들다. 마음을 흔드는 하면서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하죠. 마음을 흔드는 슬픈 노래가 들린다. 노랫소리가 난다. 동비가 이런 식으로. 대동강수, 대동강, 그 다음에 수. 아예 이게 하나의 명사가 돼버린 거죠. 네 글자가. 대동강물은 하시진고. 하는 거기에 보통 우리 영어로 말하면 왓하고 같죠. 근데 왓보다 굉장히 개념이 넓어서 시간에도 쓰고 장소에도 쓰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죠. 그래서 이거는 하시할 때 훼이 돼 버리죠. 그래서 하시, 언제 진, 다할 진, 언제 말라서 사라질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하시진고. 그러면은 누별, 그러니까 별루지요. 별루. 이것도 측성이 되는 거죠. 누별. 그러니까 별루. 아이, 자꾸 헷갈리네. 별루. 이별의 눈물. 이별하는 눈물. 이별하는 하면서 눈물을 수식해 주죠. 이별의 눈물이 년년. 그거 보통 이제 초보라 그랬죠. 여기는 해마다. 뭐, 해가 갈수록. 뭐 이런 식으로. 년년, 첨, 녹, 파. 요 세 개가 그 녹색을 첨. 거기는 더해 간다. 더할까 하고 같은 거죠. 요건 그 평성입니다. 평성, 측성, 파고, 물결에 더해지 않은 것을 녹색,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홀장제, 초색다하니, 송군, 남포, 동비가르. 대동강수, 하시진고. 별루, 년년, 첨록파를,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게 다른 분들하고 좀 틀리게 일부러 시를 이렇게 쓸 때 평성, 측성 이런 쓰는 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는 것은 처음에 한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측성, 평성을 이렇게 쓴다는 거를 알려드려도 사실은 어렵기만 해요. 그 평성, 측성이라는 게 시 자체는 제가 2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시도 시라는 거죠. 그래서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박이라는 두 글자, 두 음절, 한 음절을 일박이라고 하는데, 이 박을 통상적으로 측성, 측성을 같이 쓰거나 두 글자씩 평성, 평성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맞춰갑니다. 근데 이제 끝에 그 운자를 맞추려다 보면 운자가 평성이냐 측성이냐에 따라서 보통 이제 측성, 측, 평, 측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평, 측, 하고도 들어가는데, 요 평, 측인데 요건 만일에 측성인데, 평성으로 운자를 맞출 경우에는 요 앞에 글자가 이제 평, 측이 돼 버리죠. 그때는 이제 두 글자가 세 글자가 되면서 끝에가 두 글자가 평성으로 바뀌는 그런 것만 틀립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글자씩 한 박으로 끊어가면서 평성과 측성을 계속 교대로 한다.
그러니까 1구에서 평평으로 시작됐으면 2구에서는 축축으로 하고, 그리고 또 3구에서는 축축하고 4구에서는 평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평으로 1구, 축축으로 2구, 3구 축축, 4구 평평. 마치 이거를 딱 접으면은 하나의 그 대칭되는 그 나비 모양처럼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사행을 짓게 되는 게 철구죠. 근데 이제 율시 같은 경우는 그 순서를 한 번 더 합니다. 2번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율시엔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제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구하고 틀리게.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낭송하는 것도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튜브를 틀어보면은 뭐 이렇게 낭송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인데 그 우리나라 한시창의 대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또 계시고. 근데 조금씩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정말 창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 당시 뭐 악보가 전수가 된 게 없죠. 악보 전수가 없고, 다만 여러 가지로 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조용하게, 그거보다 조금 이어받아 가지고 승구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전에서는 아주 한번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한번 뒤집는 듯한 그런 소리, 그런 식으로 읊어주고, 결은 다시 이제 조용히 읊으면서 마무리 지어주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한시가 보면은 여러 그 작법책, 한시 작법책들을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한시책 여러 개를 놓고 만약에 보시면 막 헷갈리겠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분들 자체가 한시라는 것도 상당 부분은 도제식으로 서당 가서 옛날에 많이 배우고 향교 가서 배우잖아요. 아마 제 생각은 그런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자기들이 전수받은 방법이 지역마다 틀리고, 그걸 또 배워왔던 어떤 그쪽 문파에 뭐 대가가 계셔가지고 그분이 하신 걸 또 전수하고,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세심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 큰 줄거리, 평성과 측성을 교대로 한다, 박으로 교대로 한다, 그런 식으로 또 읊을 때 바로 그런 식으로 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뭐 창식으로 읊어도 되고, 또 아니면은 뭐 현대 노래식으로 읊을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유튜브 보면은 요즘 그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대 노래로 작곡을 해가지고 그 옛날 창들을, 그 한시들을 읊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전통창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한시창의 전통창 중국식으로 읊는 거는 제가 아는 분은 저기 방통대 중국어과의 그 김성건 교수가 그걸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중국 사람들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아마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 그 한시를 이렇게 읊는 것 자체를 문역 때 다 없앴던 것 같더라고요. 자본주의적 잔재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상당히 다 소멸된 상태에서 그 후에 그거를 다시 되살리려고 엄청나게들 노력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읽는 방법, 뭐 창하는 방법, 이런 거를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살리는 것 같은데 뭐 한번 없애놓은 게 이렇게 쉽게 다시 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한번 이제 평측 뭐 요거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